네,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루이스 전자점식과 루이스 구조식 마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자쌍 반발 이론 낼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이스 전자점식 선생님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루이스 전자점식이란 원자의 최외곽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수. 네, 우리가 뭐라고 하죠? 최외곽 전자 수를 뭐로 표현한 거? 그렇죠. 점으로 표현한 것을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직접 한번 루이스 전자점식, 자, 다시 한번 점을 찍어 볼까요? 자, 1족, 2족, 그 다음에 이제 13족, 14, 15, 16, 17족 준비를 좀 해봤고요. 자, 1주기에서는 수소, 그 다음에 이제 2주기에, 자, 여기서 좀 빈칸을 뚫어놨는데, 사실은 빈칸에 있는 건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해도 뭐 크게 무방할 것 같아서 그냥 같이 할게요. 자, 여기 리, 배, 붕탄, 질산, 풀, 그 다음에 좀 18쪽 뺐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 마, 알, 규, 인, 황, 염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여기서 자, 수소부터 2주기에 나와 있는 베릴륨과 플루오린 얘네들을 나타내는 거를 간단하게 연습해 볼게요. 자, 루이스 전자점식은 상하 좌우에 순서 상관없이 점 찍어주죠. 그래서 수소. 자, 최외곽 전자수 하나니까 한 개. 자, 베릴륨은 2족이니까 최외곽 전자수 2개죠. 자, 이렇게 2개. 자, 13족은 3개. 자, 14족은 4개. 자, 15족은 자, 이렇게 5개. 자, 16족은 네, 이런 식으로 6개. 자, 17쪽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7개 찍어주면 되고요. 18쪽은 여러분 선생님 여기서 넣어놓진 않았지만 몇 개 찍어주면 됩니까? 그렇죠. 8개의 점을 찍어주면 되겠죠? 자, 3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은요. 지금 우리가 했던 이 루이스 전자 점식에서 홀전자 수를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자, 여기 1족은 홀전자 수가 1개요, 2족은 2개요, 13족은 3개, 14족은 4개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자, 15족은 홀전자 몇 개 나옵니까? 3개 나오죠? 그 다음에 16족은 홀전자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고요. 17족은 홀전자 몇 개 나오니까 1개 나오죠? 자, 그게 곧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 자, 여기, 요거 좀 별표 한번 쳐볼까요? 요 결합수가 됩니다. 그 루이스 전자점식에서의 홀전자가 곧 뭐가 되냐면 결합수라고 해가지고요. 그 루이스 구조식에서 얘기하는 그 선이 됩니다. 선의 개수가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홀전자가 결과적으로 다른 홀전자랑 공유전자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공유전자가 곧 결합선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홀전자의 개수가 곧 결합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자, 수소의 경우에는 홀전자가 하나니까 결합수가 몇 개 나와요? 1개가 나오고요. 자, 베릴륨의 경우에는 홀전자가 2개니까 지금 결합수가 몇 개 나왔습니까? 1개, 2개 나왔죠? 그래서 2개. 자, 마찬가지입니다. 홀전자 3개니까 결합수 3개, 홀전자 4개니까 결합수 4개. 자, 홀전자 3개죠? 질소는 결합수 3개, 홀전자 2개니까 결합수 2개, 홀전자 1개니까 결합수 1개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이 이 결합수를 강조한 이유는요, 우리가 이제 이 결합수를 알고 있으면 얘네들을 가지고 루이스 구조식을 바로 그려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루이스 전자점식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루이스 구조식을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CH4라고 하는 화합물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우리는 이미 결합수를 알고 있어. 자, 탄소는 결합수가 몇 개입니까? 4개죠. 자, 다시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탄소 결합수 4개죠. 그리고 수소는 결합수가 몇 개입니까? 1개라는 거 알고 있죠? 이처럼 우리가 결합수를 이미 알고 있으면요. 자, 결합수를 이미 알고 있으면 보세요. 탄소는 결합수 4개, 수소는 결합수가 1개. 자, 그런데 이 결합수가 1개인 애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수소가 총 요놈이 이게 총 4개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여기는 지금 결합수 적응을 놓은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퍼즐을 맞추시면 돼요.
탄소는 결합수가 4개인데 수소는 결합수가 하나면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퍼즐을 맞춰낼 수가 있고 이렇게 그려낸 게 곧 뭐가 되는 거예요? 루이스 구조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결합수라는 것만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도 여기서 우리가 이 결합수라고 얘기하는 요거만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도 루이스 전자점식을 거치지 않고 바로 루이스 구조식을 그리는 거는 아주 쉬운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만 화면을 내려보면은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심 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중심 원자일 때 비공유 전자쌍을 가질 수 있는 원자들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서 얘기하면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베릴륨이 있고요. 자, 여기 지금 붕소가 있죠? 자, 그럼 보세요. 대표적으로 베릴륨이 들어간 화합물에는 뭐 BeH2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계열들 BeF2, 뭐 BeCl2 막 등등등 이런 것들 또는 자, 붕소의 경우에 뭐 H3가 있고요. 자, 이러한 계열들 BF3라든지 뭐 BCl3라든지 등등등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루이스 구조식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자, 베릴륨은 결합수가 2개니까 이렇게 그리고 수소는 결합수가 하나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붕소는 결합수가 3개니까 이렇게 그림 그리고 자, 여기에 자, H 결합수 하나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낼 수 있겠죠. 근데 잘 보시면 자, 베릴륨하고 자, 이 붕소가 현재 중심 원자인데 이 중심 원자를 보게 되면 이 중심 원자 주변에 지금 전자의 개수가 몇 개인지 세봅시다. 몇 개 있죠? 전자쌍이 2개니까 총 전자의 개수는 지금 4개가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의 경우에는 총 전자의 개수가 몇 개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가 6개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옥텟 규칙은 중심 원자 주변에 그러니까 옥텟 규칙이라는 것 자체는 전자의 개수가 8개가 되는 것을 옥텟 규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중심 원자 주변에 이렇게 전자의 개수가 4개고 6개라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릴륨하고 붕소가 들어가 있는 화합물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한다. 이 베릴륨하고 붕소가 있는 이 부분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이 BeH2도 그렇고요. BH3도 그렇고요.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결핍되어 있어요. 불안정한 애들입니다. 그래서 BeH2든 BH3든 뭔가 주변에 전자쌍이 있으면 이렇게 전자쌍이 있으면 이 전자쌍을 어떻게든 받아오려고 해요. 자, 여기 베릴륨 같은 경우에는 전자쌍을 하나만 받아오는 게 아니라 몇 개를 받아오려고 하겠습니까? 2개를 받아서 총 자기 주변에 전자 8개를 만들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붕소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이렇게 전자쌍이 있으면 이 전자쌍 2개를 어떻게든 받아오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무슨 결합이라고 얘기하냐면 배위 결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조금 이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심 원자일 때 비공유 전자쌍을 가질 수 있는 원자들이다. 자, 여기 위에 보시면 N, O, F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NH3가 있겠고요. H2O가 있겠고요. HF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자, NH3만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NH3, N 결합수 몇 개입니까? 3개. H 결합수 몇 개입니까? 하나죠. 근데 실질적으로 질소 주변에는 이런 식으로 비공유 전자쌍이 있죠. 그래서 자, 이 N이라는 애들 또는 O도 마찬가지고 F도 마찬가지고 자, 얘네들은 비공유 전자쌍을 가질 수 있는 원자들이다 라는 것을 선생님이 간단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표현을 하세요.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뭘 표현하자? 이온과 화합물과 분자를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표현하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탐구활동 부분이고요. 이거 빠르게 해볼게요. 자, 이온을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표현해보면 이렇대요. 자, 나트륨 1가 양이온은 자, 보세요. 원래 나트륨이라는 것은 이거 없다고 가정해보고 원래 나트륨이라는 것은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1개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전자를 하나 잃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도 없죠. 즉 원래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 나트륨 이온의 경우에는 지금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없으므로 아무것도 점을 찍지 않습니다.
자, 염화이온 보세요. 원래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7개가 있어. 7개인 앤데,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음이온입니다. 즉, 전자 하나 받아왔죠. 고로, 자, 이런 식으로 전자를 8개를 그려냈습니다. 자, 칼슘 이온 그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가 양이온이죠? 자, 얘 역시 원래 몇 번째 껍질에 칼슘이 여러분 4죽이니까 네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있어야 되는데 2개를 잃었으니까 원래 네 번째 껍질엔 전자가 지금 하나도 없게 되는 거니까 이것이 곧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알루미늄 이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자, 산화 이온의 경우에는 원래 산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자,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릴 수 있죠. 근데 산화이온이라는 건 전자 2개를 더 얻은 거니까 여기 색깔 좀 바꿔볼게요. 여러분들 공부하기 편하라고 여기 이렇게 2개를 추가시켜주고 자,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플로리나 이온 자 찍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 7개죠. 플로리나 이온이니까 여기 점 하나 더 찍어주시고 전자 하나 얻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온결합 화합물을 우리가 한번, 이온결합 화합물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앞에 예시 보세요. 자, 염화나트륨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염화칼슘 이렇게 표현한대요. 그럼 산화나트륨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자, 보시면 Na2O죠. 즉, 2Na 플러스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자, 산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인데 자, 이가 음이온이니까요. 전자 2개 더 받았겠고 2-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산화 마그네슘 Mg 2+. 자, 산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이죠. 자, 여기에 하나, 둘 해서 2- 찍어주시고 자, 염화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3가 양이온이죠. 자, 3Cl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 7개 찍어주시고 자, 전자 하나를 얻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플로리나 나트륨 자, Na1가 양이온이고요. 플로린 하나, 둘, 셋, 넷, 다섯, 6, 7개 찍어주시고 플로린은 1가 음이온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겠습니다. 쉽죠? 자, 다음 장. 자, 이번엔 분자를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표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사실은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래 요거를 해놓고서 위에를 잠깐 돌아와서 할게요. 자, 보세요. 자, 루이스 구조식은 선생님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공유 전자쌍을 결합선으로 표시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H2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 H가 가지고 있는 전자 하나, 이 H가 가지고 있는 전자 하나가 서로 공유해서 이러한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려낼 수 있죠. 이때 이 공유 전자쌍을 결합선으로 나타내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루이스 구조식이라고 하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아래 나와 있는 O2도 자, 이러한 공유 전자쌍을 결합선으로 나타내주면 자,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루이스 구조식이라는 것은 비공유 전자쌍을 생략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은 비공유 전자쌍을 표시를 해줘도 되지만 표시하지 않아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자, 아래 보세요. N2. 자, 여러분들 원래는 위에 H2랑 O2를 보시면 전자점식을 그리고 루이스 구조식을 그린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앞에서 결합수를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루이스 구조식에서 전자점식으로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N2 보세요. 자, N 결합수 몇 개입니까? 여러분 3개잖아요. 퍼즐 맞추자고요. 또 다른 질소도 결합수 3개니까 이렇게 맞추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질소는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 되니까 자, 왼쪽 질소도 오른쪽 질소도 전자가 8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루이스 구조식을 보고서 그냥 점만 찍어주면 아주 쉽게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려낼 수 있다. 쉽죠? 자, 그런 맥락으로 나머지 CH4, H2O, NH3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소 결합수가 4개죠. 수소는 결합수가 하나니까 요렇게. 자, H2O. 자, O 결합수 2개죠. 수소는 결합수가 하나. 이런 식으로 산소는 옥텟 규칙 만족해야 되니까요. 자, 이거 잠깐 위치 이동시킨 다음에 NH3.
N 결합수 3개죠? H는 결합수 하나입니다. 옥텟 규칙 만족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물론 비공유 전자쌍 생략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서 자 이런 식으로 바로 자 메테인의 루이스 전자점식 그려낼 수 있겠고요. O2도 그려낼 수 있겠고요. NH3도 쉽게 그려낼 수 있겠죠. 자, 이걸 봤을 때, 자, 요걸로 넘어오게 되면, 자, 우리 질소 바로 그려낼 수 있죠? 내 머릿속에서는 이미 이걸 그려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생각해서 바로 이런 식으로 그려낼 수 있겠습니다. 비공유 전자쌍, 자, 여기, 전자점식에서는 생략하면 안 됩니다. 전자점식인데 점을 생략하면 어떡합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암모니아, 내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암모니아 어떻게 그려질 수 있었죠? 구조식이? 이렇게 그려졌죠? 오케이. 따닥, 따닥. 자, 이런 식으로 바로 그려낼 수 있고요. 자, 염소. 자, 결합수 하나였죠? 그래서, 아이고. 지우개로 깨끗이, 미안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하면 됩니까? 아이고.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자, 염소는 여러분들 비공유 전자쌍이 다 있습니다. 17조 원소니까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자, 우리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퍼즐 맞춰야 됩니다. 탄소 결합수 몇 개예요? 4개죠. 그 다음에 산소는 결합수가 몇 개입니까? 2개니까요. 우리 퍼즐 맞추려면은 탄소 결합수 4개이면서 탄소가 결합수 2개 되려면 이렇게밖에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그림을 그려내 주는 거죠. 이렇게 그려낼 수 있겠고, 산소는 옥텟 규칙 만족하니까 비공유 전자쌍도 이런 식으로 그려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아래 볼게요. 자,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 자, 요 부분입니다. 자, 요 부분.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 중심 원자를 포함한 분자. 뭐 생각하라 그랬습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그렇죠. 베릴륨 생각하시면 되고요. 붕소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BH2, BH3, 뭐 BF3 이런 것만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런 애들 BH3 뭐 이런 계열 뭐 전부 다 뭐 BF3가 있으니까 당연히 BCl3, 뭐 BBr3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BeH2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것도 뭐 BeF2라든지 뭐 BeCl2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얘들은 아까도 선생님 말을 했잖아요. 예를 들면 BeH2 우리가 루이스 구조식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 B2를 중심으로 전자쌍이 부족해요. 전자쌍이 지금 현재 2개나 부족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BH3도 그림을 그려보면은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얘 역시도 사실은 여기에 이제 전자 2개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어떤 특징이냐면 뭔가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으면 아주 눈독 들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NH3. 자, NH3의 N을 잘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비공유 전자쌍이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제 붕소가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불안정해. 나는 지금 전자 2개가 필요한데 전자 2개를 가지고 있는 애가 있어. 여기 이것처럼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 애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든 이 베릴륨은 여기 지수에 있는 이 비공유 전자쌍을 어떻게든 이런 식으로 받아서 결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자 이러한 분자는 다른 분자로부터 비공유 전자쌍을 받아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한다. 자 이러한 결합,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결합을 우리가 무슨 결합이라고 하냐면 배위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을 지니고 있는 분자나 이온이 전자쌍을 제공하는 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아래 예시를 좀 적어 놨거든요. 자 요거 하나, 여기 또 하나, 자, 또 하나 있는데 자 여기서는 선생님이 H3O 플러스랑 NH4 플러스를 다시 한번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해줄게요. 자 뭐 왼쪽 여백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필기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H3O 플러스 여러분 H2O 루이스 구조식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이렇게 그릴까요? 네, 자 보시면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게 H2O입니다. 그런데 얘가요, H 플러스라는 애랑 주변에 가까이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H 플러스는 어떤 친구입니까? 얘는 전자가 아예 없는 친구죠. 원래 수소가 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얘가 지금 전자를 아예 가지고 있지 않은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전자를 두 개를 받아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하는, 뭐 듀엣 규칙을 만족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눈이 돌아가는 거죠. 어떻게 눈이 돌아가는 겁니까? 자, 여기에 있는 H2O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을 어떻게든 받아오려고 하는 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어떤 결합을 만들어내게 되냐면, 자, 요렇게 결합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색깔을 좀 바꿔보면요. 지금 선생님이 표시했던 요 빨간색 부분 보이시죠? 요 빨간색, 요 비공유 전자쌍이 뭐가 되는 겁니까? 공유 전자쌍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루이스 구조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자, H2O가 H 플러스랑 이런 식으로 반응해서 H3O 플러스가 됩니다. 자, 이러한 형태. 여기서 자, 비공유 전자쌍이 일방적으로 한쪽에 제공되는 형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배위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NH4 플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들 NH3 그림을 그려보면 루이스 구조식 그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역시 H 플러스랑 결합을 하는데, 자, 여기에 있는 이 비공유 전자쌍이 일방적으로 H 플러스한테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 여기도 역시 이런 식으로 공유 결합이라는 걸 형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색깔 이런 식으로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공유 결합이 돼버리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자, NH3가 H 플러스랑 반응해서 NH4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배위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는 지금 요거를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래 그림에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루이스 전자전식으로 표현한 거고 루이스 구조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이렇게 베릴륨을 기준으로 전자의 개수가 6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NH3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을 일방적으로 제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자, 요렇게 결과적으로는 이게 공유 전자쌍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의 결합, 배위결합이고요. 자, 루이스 구조식을 보시게 되면 뭐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자, 전자 두 개가 부족하니까 질소로부터 전자쌍을 일방적으로 공유받죠. 자,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 나오는 마이너스랑 플러스는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원래 질소가 전자 두 개 다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공유 전자가 돼버렸으니까 봉소 입장에선 전자를 하나 받은 거고 질소 입장에선 전자 하나를 잃은 거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표시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자, 여기서는 어차피 이 부분만 잠깐 읽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루이스 구조식은 보통 분자의 입체 구조라는 걸 고려하지 않고 나타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분자의 입체 구조를 고려하여 나타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이거는 뒤에 가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건데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자쌍 반발 이론과 분자의 구조. 네, 이 단어는 쉬우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분자의 구조를 이제 우리가 예측하는 그러한 부분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분자의 구조를 예측할 때 사용하는 이론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는 이론을 활용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분자의 구조를 예측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적어볼게요. 1번. 자, 이거는 전자쌍 반발 자, 이론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전자쌍 반발 이론은 영어로 이제 VSEPR 이론이라고 얘기해요. 밸런스라고 한다면, 자, 이 밸런스가 뜻이 뭐냐면, 원자가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쉘, 껍질이란 뜻이고요. 일렉트론, 전자, 페어는 쌍이죠. 그리고 리펄전은 반발입니다.
그래서 자, 원자과 껍질에 있는 전자쌍끼리는 반발한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전자쌍 반발 이론, VS-EPR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전자쌍 반발 이론인 것을 공부를 하게 되면 뭘 알 수 있다? 분자의 구조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여백이 있을 겁니다. 자, 이 여백에 전자쌍 반발 이론에 대해서 우리 쭉 한번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부교재에 나와 있는 65페이지 내용을 채우는 식으로 가도록 할게요. 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야 될 수도 있는데요. 자, 빠르게 해볼게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전자쌍 반발 이론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전자쌍끼리는 반발한다는 건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전자쌍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애들 사이에는 당연히 반발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자쌍이 자, 2개인 경우, 그리고 전자쌍이 3개인 경우, 그 다음에 이 전자의 쌍이 자, 4개인 경우를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 중심원자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전자쌍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생각을 좀 해보세요. 자, 여기에 전자쌍, 요 부분에 전자쌍이 있다고 가정하고, 자, 전자쌍이 여기 A 또는 전자쌍이 B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중심을 우리가 얘기하는 요 전자쌍하고 어디에 이 전자쌍이 A 위치에 있을 때랑 또는 전자쌍이 B 위치에 있을 때 어떤 경우가 이 전자쌍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반발력을 최소화하는 구조가 될까요? 그렇죠? A에 위치하는 것보다는 중심 원자를 껴서 요 B 위치에 전자쌍이 위치하는 게 가장 이 전자쌍 사이에 반발력을 최소화하게 될 겁니다. 즉 거리가 가장 먼 경우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전자쌍이 3개인 경우 여러분들 중심 원자가 있습니다. 자, 중심 원자가 있어요. 자, 중심 원자가 있는데 중심 원자 여기를 딱 고정시켜 볼게요. 이렇게 전자쌍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전자쌍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전자쌍 2개를 추가시킬 건데 어떤 경우에 가장 전자쌍끼리 반발력을 최소화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중심 원자를 가운데 끼고서 전자쌍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야 반발력이 최소가 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요렇게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자, 요러한 형태로 전자쌍이 배치가 된다면 가장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최소가 되겠죠. 역시 위에서는 이런 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 나와 있는 전자쌍 4개의 경우에는 어떨까? 전자쌍 4개의 경우는 자, 여러분들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어떤 경우가 가장 전자쌍의 배치가 가장 반발력이 최소가 되냐면 자, 이렇게 되게 돼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릴게요. 자, 이렇게 전자쌍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구조일 때 마치 정사면체의 구조를 가질 때 이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가장 최소가 됩니다. 가장 최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 인터넷에서 좀 가지고 왔는데 자, 요게 지금 보이실까 모르겠네요. 자, 여기 잠깐 보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 여기 중심 원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봐도 이거 볼까요? 이렇게 중심 원자가 있고요. 이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자, 이렇게 주변 원자가 위치해 있는 경우, 물론 여기 나오는 이 결합선, 요 결합선 하나하나가 다 뭡니까? 전자쌍이겠죠? 그래서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이런 식으로 정사면체 구조로 배치가 될 때 가장 반발력이 최소가 됩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전자쌍이 2개인 경우에는 어떤 분자의 구조가 만들어지느냐, 직선형이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전자쌍이 3개인 경우에는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내가 평면이라는 말을 좀 붙일게요. 자, 평면이라는 것은 자, 여기에 있는 전자쌍, 여기 전자쌍, 여기 전자쌍이 같은 평면이 있기 때문에 평면이라는 말을 붙일게요. 그 다음에 전자쌍 4개의 경우에는 정사면체형의 분자 구조를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분자 구조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결합각도도 알 수 있게 돼요. 자, 결합각도. 이 결합각도 몇 도겠습니까? 180도죠.
자, 여기 몇 도이겠어요, 여러분? 360도에 3분의 1이니까 120도가 되겠고, 자, 여기에서는 좀 그림이 약간 지저분하긴 한데, 여러분들 여기 이거 몇 도가 되냐면, 요거는 안타깝게도 조금 암기를 해주세요. 자, 이거 몇 도가 되냐면, 자, 109.5도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하 벡터라는 수학 과목을 배우게 되면은, 사실은 여기 이 정사면체형의 내각이 109.5도라는 거를 증명할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어떤 탐구 주제로 살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수학과 화학의 어떤 연결 고리로서 정사면체형이 왜 109.5도가 나오는지를 예측해보는 것도 좋을 수 있겠습니다. 네, 벌써 전자쌍 반바 이론의 내용을 거의 다 공부를 했고요. 자, 이 부분만 조금 추가할게요. 자, 전자쌍 4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전자쌍이 다 뭘 얘기하는 거였냐면, 다 공유 전자쌍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공유 전자쌍이 4개의 경우에는 뭐가 된다? 정사면체형 구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 전자쌍이, 공유 전자쌍이 3개이고, 비공유 전자쌍이 1개인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 전자쌍이 2개고요. 자, 비공유 전자쌍이 2개인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일단 기본 바탕은 이겁니다. 일단 항상 정사면체형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본 바탕은. 자, 직접 한번 볼게요. 이거는 실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공유 전자쌍이 3개고 비공유 전자쌍이 1개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NH3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 전자쌍이 2개고 비공유 전자쌍이 2개인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H2O가 있습니다. 자, 루이스 구조식 그려보면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 자, 이거 우리 이제 아주 쉽게 그릴 수 있죠? 자, 요렇게 그릴 수 있겠고, H2O는 어떻게 그릴 수 있겠습니까? 자, 요런 식으로 그려낼 수 있겠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여러분들 질소 원자를 중심으로 어찌 됐든 간에 공유든 비공유든 상관없이 어찌 됐든 간에 전자쌍이 지금 몇 개 있으니까 중심 원자 질소를 주변에 4개가 있죠. 탄소도 공유든 비공유든 상관없이 어쨌든 전자쌍이 몇 개 있어요. 4개가 있잖아요. 그럼 일단 전자쌍이 4개면 일단 시작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정사면체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죠. 자, 보시면 자, 요런 식으로 정사면체형을 그려주는데, 자, 문제는 자,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자, 얘 분명히 공유 전자쌍이니까 결합선 바뀔 수 있고요. 얘도 공유 전자쌍이니까 결합선 바뀌고, 얘도 공유 전자쌍이니까 결합선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 하나는 결합선으로 바뀌지 못하죠. 왜냐면 지금 이 부분 지울게요. 이 부분 지워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비공유 전자쌍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분자의 구조는 어디를 우리가 봐주시면 되는 겁니까? 이 부분만 우리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딱 따지고 봤을 때 이거 무슨 구조다? 질소를 기준으로 자, 이런 식으로 구조가 나오는데, 자, 이 구조는 우리가 무슨 구조라고 부르냐면 삼각뿔 구조라고 합니다. 삼각뿔 구조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자, H2O 보세요. H2O도 마찬가지로, 자,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정사면체형처럼 생각해서 그림을 좀 그려주셔야 돼요. 자, 이거 조금만 다시 그릴게요. 자, 산소가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정사면체라고 생각하시고 그림을 그려주시는데, 자, 문제는, 공유 전자쌍은 이런 식으로 결합선을 나타낼 수 있지만, 비공유 전자쌍은 그렇게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우기가 쉽지가 않네. 어떡하죠? 어떡하죠, 이거? 아이고, 네.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자,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구조는 뭐가 보이는 것이다.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거고요. 지금 선생님이 그린 이 파란색 안에 이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조금 돌려볼게요. 살짝 회전해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이 종이 평면에는 이런 식으로 얘를 그려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구조를 우리가 무슨 구조라고 하냐면 구분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결합각도 한번 살펴볼게요. 원래 정사면체형에서 시작했으니까 결합각도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 여기 몇 도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109.5도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고 당연히 얘의 각도도 몇 도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어요? 109.5도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109.5도가 아니라요. 자 여기서 2.5도가 줄어든 107도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몇 도가 감소한 2.5도에 곱하기 2배 즉 5도만큼 감소한 104.5도의 결합각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렇게 되는가를 자 비교해 볼게요. 누구랑? CH4랑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CH4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보시면 CH4는요 자 다 공유 전자쌍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보게 되면은 이런 거죠. 자 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사이에 반발력이 형성되는 거고요. 여기 전부 다. 자 여기는 어떨까?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사이에 반발력이 형성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자 여기는 어떤가요? 비공유와 공유 사이에 반발력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비공유와 비공유 사이에 반발력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니까 상황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어떤 일을 만들어내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비공유 전자쌍이 이 메테인이라고 하는 CH4랑 비교했을 때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생기면 2.5도의 각도를 감소시키고요. 비공유 전자쌍이 두 개가 생기면 자 5도의 각도를 감소시키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 여기다가 윗부분에다가 이유를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요거까지만 하고 수업 종료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적어 주십시오. 자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이제 가장 크고요. 그 다음이 공유와 비공유 전자쌍 반발력. 그 다음에 반발력 중에 가장 약한 게 뭐냐면 공유와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가장 작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라도 더 들어가게 되면 각도가 2.5도씩 감소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거에 대해서 살짝 선생님이 보충 설명을 해보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보충 설명해보면 여러분들 중심 원자가 있어요. 자, 중심 원자가 있고 여기 이제 공유 전자쌍을 한번 선생님 표현을 해볼게요. 비공유 전자 미안합니다. 비공유 전자쌍 표현해볼게요. 자, 얘는 자 비공유 전자쌍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공유 전자쌍이 있었어요. 자 여기에 좀 비교해서 똑같이 중심 원자가 있고요. 여기 공유 전자쌍이 있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 나와 있는 위에 있는 이 전자쌍이 비공유 전자쌍이 아니라 공유 전자쌍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뭐가 오겠습니까? 뭔가 주변 원자가 오게 되겠죠. 그럼 잘 보세요. 비교해보면 비공유 전자쌍만 있었을 때 얘의 위치를 잘 보게 되면 자 중심 원자하고의 거리를 좀 보시면 비공유 전자쌍은 중심 원자랑 거리가 가깝지만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중심 원자 요 놈을 기준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공유 전자쌍은 거리가 좀 멀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 공유 전자쌍이라는 건 주변 원자랑 말 그대로 전자를 공유했다는 것이고 그럼 주변 원자에 있는 원자 핵이 여기 있는 전자쌍을 아무래도 좀 끌어당기거든요. 위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공유 전자쌍은 비공유 전자쌍에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중심 원자로부터 거리가 좀 멀어지게 돼요. 공유 전자쌍 자체가.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거리가 멀어진다는 건 그만큼 얘하고 얘네들 사이의 반발력이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얘하고 얘의 거리가 이런 식으로 비공유와 공유의 거리가 가깝다는 건 그만큼 얘들의 결합 각도를 줄일 수 있게끔 된다는 거죠. 반발력이 커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자, 선생님이 얘기했던 내용이 곧 65페이지 내용이니까 자, 다음 시간에 65페이지를 빠르게 정리하고 자, 진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